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해수입니다. 이번 달 시장이 가장 기다렸던 하루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기업의 현재 위치해 있는 지점과 앞으로 향하는 미래의 청사진을 기다렸던 오늘 시장은 환호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매출 증가율 가이던스를 70%로 대폭 상향했다는 점에 그것도 공급 제약을 고려해 70%를 제시했다라는 점에 뉴욕장 마감 후 시장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양시장 포인트 3개로 바로 시장 정리해보죠. 포인트 1. 불씨를 붙인 엔비디아지만 찬물을 끼얹은 한은의 금리 인상 조치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개선 무엇보다 메모리 조달 약정액이 지난 분기 대비 1,600억 달러 증가한 점, 삼성닉스 실적 전망에 아주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주며 스타트를 끊었던 오늘장이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도 올해 8천억 달러에서 내년 1조 3천억 달러로 아주 대폭 상향 전망하면서 전력 인프라 쪽에도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고로 호기롭게 6,996포인트를 찍고 7,000포인트 고지 눈앞에 두고 출발했던 코스피. 그러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단행 이후 그 상승폭은 둔화가 됐습니다.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은 되었으나 아무래도 시장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통상적으로 느끼는 시장의 부담이 투심에 영향을 주게 됐고요. 딱 이때부터, 이 시간대부터 개장과 동시에 매수세를 투입했던 개인이 매도로 돌아섭니다. 그러나 여전히 엔비디아발 훈풍이 하방은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되려 코스닥은 정오부터 더 힘을 내고 있습니다. 포인트 2. 오늘 엔비디아뿐 아니라 AI 전력 인프라 쪽에 기름을 부어주는 에너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전력망 내 외국산 장비 도입 차단 위한 국가 비상사태 선포가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안정적인 전력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했고요. 미국 에너지부는 이에 120일 안에 구체적인 시행 규정안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특히 이번 행정명령엔 특정 전력 부품 수입 같은 것, 설치 같은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북미 시장 수출 아주 잘하고 있는 국내 전력 기업들, ESS 기업들의 오늘 더 강한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포인트 3. 애매한 PCE와 미국의 GDP. 이제 시선은 잭슨홀 미팅으로가 되겠습니다. 7월 미국의 PCE 물가지표, 연준이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주목하는 물가지표죠. 전월비 0.1% 상승하면서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둔화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을 논할 만큼의 증가세는 아니기 때문에 9월 금리 인상 확률이 약간은 올랐지만 여전히 동결을 점치는 추세긴 하지만요. 또 GDP 2차 추정치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1.5%로 1분기 2.1%보다 낮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비와 투자는 강했습니다. 정부 지출 감소와 AI 관련 수입 증가가 이를 상쇄하면서 전체 지표가 낮게 나왔던 것뿐인데요. 경제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방향성 자체는 인상 쪽으로 좀 더 기울게 된 상황 아닌가 싶은데 이제 시장은 잭슨홀 미팅,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부터 시작될 잭슨홀 미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1중부터 만나보시죠. 강하게 출발했던 시장이었습니다. 6,996포인트를 터치하며 2% 이상 급등 출발했던 양시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했고 그러나 그 힘이 다른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도려는 모습이 나오면서 살짝 둔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한은의 금리 인상 단행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구간에서 가장 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러나 오늘 전력이라든지 ESS 쪽이 함께 힘을 내면서 대형주의 삼성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의 또 순환매에 힘입어서 그 상승 탄력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6,878포인트 터치.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1%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오늘 강한 건 배터리셀, ESS 쪽과 전력 쪽이 되겠습니다. 코스닥 1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엔비디아발 훈풍을 받고 있는 반도체 기판 쪽 내지는 반도체 일부 장비 쪽 플러스 로봇 강하고요. 그리고 넘버스가 찍히는 화장품 수출 쪽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승 출발했지만 그 상승폭은 코스피보다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824포인트로 바로 오전 10시 구간 들어가기 전에 하락 전환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때 한은의 금리 인상 결정이 있었죠. 이때 좀 시장이 주춤
주춤하더니 다시금 힘을 내면서 고점은요 오후 1시 구간에 확인이 됩니다. 839포인트까지 회복했던 시장, 현재 이 시각에도 0.98% 상승하면서 834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광통신, 통신 장비 쪽도 강한 모습, 그리고 로봇의 순환매도 활발하게 돌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네요.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688억 원 매수 우위, 코스닥에서도 8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주 큰 폭의 매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어제도 선물 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기록했는데 현재 이 시각에도 1조 4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 기관도 현물 시장에선 모두 매수 포지션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관 거래소에서 1,360억 원대 매수 우위를, 코스닥에서는 소폭이긴 하지만 360억 원대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 개인은 오늘 오전 10시 이후부터 매도로 전환합니다. 현재는 1조 7천억 원 넘게 거래소에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은 하고 있지만 코스피는 음봉 전환, 코스닥은 그래도 양봉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을 확인한 우리 시장, 이제 9월 전략은 또 어떻게 모색해보면 현명할지 여러분의 마감 전략 파이널 콜로 출발하겠습니다. 파이널 콜을 통해 오늘 장 정리해보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해볼게요. 유한타증권 원상준 차장,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코스피 시장 현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10위권 안에서 가장 강한 건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현재 5% 넘게 급등하면서 현대차 시총을 추월하고 시총 5위로 다시 돌아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대 상승세를 지금 유지는 해주면서 상승폭은 또 반납을 한 부분 아쉽긴 하죠. 삼성전자 26만 4천 원 선에서 등락, SK하이닉스는 170만 원 선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5% 급등, 그리고 삼성전기는 3.6%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는 오늘까지 쉬어가면서 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자, 그러면 상승률 상위 종목 볼까요? 오늘 거래소에서 유독 상승 탄력이 돋보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가온전선이 가장 강하네요. 23% 급등. 산일전기도 14%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일렉트릭이 오늘 변압기 3사 중에선 가장 강합니다. 11% 급등.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배터리 셀 업체 중에선 가장 또 강하죠. 10%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AI 전력 인프라 쪽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전력, 전선, 변압기, 그리고 ESS 쪽이 강한 하루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도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보시면은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어렵네요, 이름. 이 종목이 16% 급락, 그리고 금호 HT가 8.6%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SKI 테크놀로지가 전날 상한가 뒤로 하고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을 겪으며 10% 가까이 급락. 미래에셋 생명이 11% 넘게 빠지고 있고 오늘 또 넘버스가 찍히는 쪽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쪽은 부진한 모습. 한국 화장품 제조가 7.5% 내림세를, 농심도 7%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에서의 질문은 삼성 SDI를 향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대한 외국발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산 전력 장비를 정조준한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정부 주도, 그러니까 우린 정부 주도의 ESS 입찰 사이즈도 지금 2배가량 커질 전망이라고 하거든요. 오늘 2차 전지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으로 4조 4천억 원대의 현금 실탄 확보에 나선 삼성 SDI 정말 강합니다. 그리고 최근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이 5거래를 연속 팔고 있는데 글쎄요, 원상준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전고점 수준이었던 70만 원 돌파까지 상단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저항대에 대해서 그 박스 저항대에서 돌파가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물론 지금 같은 이제 분위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변동성을 줄여주고
뭐 다른 쪽으로 이제 순환매들이 돌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트라이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고민이 삼성 SDI 대장을 사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서브단에 있는 뭐 LNF 같은 것들 기관이 지금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사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걸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제보다는 업종의 큰 방향성에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방향성 중에 변동성 탄력이 큰 고베타 종목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삼성 SDI가 방향성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뭐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으로 현금도 크게 확보를 하고 있고 여기에 GM과의 합작을 정리를 하면서 미국의 ESS 생산 거점을 단독으로 지금 손에 넣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2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다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트럼프의 행정명령이나 ESS 입찰 같은 그런 확대한다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에는 없던 스토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미 돌아선 실적 위에다가 그 모멘텀을 더 추가로 좀 가속화시키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트럼프의 전력 비상 상태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면 송배전 그리드의 중국산 전력 장비를 겨냥한 조치지 이게 배터리 셀을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한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아마 일련의 뉴스플로우가 중국산을 배제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라든지 미국 본토에서 만드는 거라든지 한국산이 반사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큰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 상승으로 오늘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고요. 즉 삼성 SDI의 그 진짜 그 상승하는 동력은 이번 뉴스가 아니라 투자 실탄을 이미 확보를 했고 ESS 부분이 그 흑자 전환을 한다는 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계속 그 녹아들면서 주가 상승 중에서 이제 계속 추세를 이어가는 것 같고 이게 지금 말씀드렸었던 이 투자 실탄 확보, 이 확보한 실탄 가지고 엄한 짓을 하지 않고 ESS 쪽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캐파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이 내러티브 자체는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F 같은 경우 이제 서브단으로 어떤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되나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LFP 양극재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맺어놨던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4분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상업 생산이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지금 ESS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게 LFP 양극재의 탈중국화 이슈일 텐데 LNF가 그 쇼티지 수혜에 가장 앞장서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양극재 3사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통상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는 셀 업체들보다 밸류체인 앞단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살아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더 크게 그 수주 폭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뭐 고베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방향성은 SDI가 잡아주고 탄력은 LNF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LNF 지금 기관이 뭐 꾸준히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수해 봄직한 자리입니까? 지금 이제 뭐 그림상으로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 5일선을 타고 가는 지금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이제 뭐 장기 이평선들이 좀 누워있는, 플랫하게 누워있는 것들을 돌파를 시도를 하는 모습들인데 일단은 기관 수급으로 거래를 수반을 하면서 5일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제 5일선 플레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아랫골이 닿으면서 5일선을 살짝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닿을 때마다 비중을 점차 늘려나가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방향성은 삼성 SDI로 그리고 조금 탄력도에 대한 기대도는 LNF로 한번 삼아 보면서 투자에 접근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피 살펴봤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죠. 현재 시각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0.4%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2차 전지 강합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나란히 5% 이상의 급등. 장비 쪽 원익 IPS가 2.5% 상승, 주성 엔지니어링도 3%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로봇 현대차는 쉬어가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4%대 강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위권 안에서 가장 강한 건 소캠투 모멘텀, 심텍 12% 가까이 급등 중에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1위는 대한광통신으로 9.7% 급등, 그리고 심텍이 2위로 11% 두 자릿수 상승률을, 주성 엔지니어링도 YC도 이름을 올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포진되어 있고요. HPSP까지 4.3% 상승. 오늘 넘버스가 찍히는 화장품이나 음식료 쪽은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소화되면서 지금 수급이 이런 반도체 AI 인프라 쪽으로 넘어오는 형국이네요. 실리콘투는 5.4%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강한 쪽, 확실히 자금이 쏠리는 쪽은 AI 인프라 쪽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의 질문, 심택을 향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가 12만 원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13만 원 회복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이 심택의 소캠2가 엔비디아 베라루빈의 메모리를 담는 기판이다 보니 오늘 어닝콜에 있었던 엔비디아 코멘트에서 우리 이제 베라루빈이 본격 양산에 들어갔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벌써 가동을 시작하면서 내년에는 GPU 200만 개를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라는 코멘트를 내놓자 오늘 또 한 번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는 심택인데요. 최근 들어서도 연일 에너지가 강했거든요, 반 소장님.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지 궁금하고요. 아니면 소캠 매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막 절반이고 좀 적어도 뭐 TLB라든지 코리아 서킷을 노려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던 기업들 셋 다 신규 매수는 좀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험해요? 예,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러니까 예, 지금 네네네, 충분히 죄송해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슈는 이슈인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기업별로 좀 특징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심택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만 신경 쓰실 건 아닌 것 같고 AI 수요 확대에 따라 이 부분 기업이 계속해서 좀 주목을 받은 건 맞기는 한데 소캠2 생산과 관련된 수혜가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된다 한다면 심택의 경우에는 지금은 좀 투자처로서는 좀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베라룸이 양산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 한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주가는 저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탄력도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에 지금 뭐 실적을 앞으로도 뒷받침할 만한 그 요인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그 2,742억 원 시설 투자를 좀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AI 기판 수요에 따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신규 시설 투자를 통해서 이제 다 마무리가 된다 하면은 새로운 매출에 대한 분위기가 또 형성될 수 있다 보니까 그 매출에 대한 내용들이나 상황들을 봤을 때는 중장기적 관점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약 그 투자 계획을 좀 살펴보니까 2027년 말까지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올해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내년에도 좀 계획이 되어 있고 내후년까지도 좀 장기적으로도 흐름들이 좀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택의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봤을 땐 결국 이제 소캠2와 뭐 기판과 관련된 부분들이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나중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수치가 계속 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에 대해서 분위기를 봤을 때는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TLB와 이제 코리아 서킷의 경우에는 뭐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소캠과 관련된 비중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주셨긴 했지만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좀 다소 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코스닥 쪽이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이러한 기업들도 탄력도가 좀 더 높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B의 경우에는 지금 흐름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TLB의 점유율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베라의 양산대에서 이제 그 부분에서 국내외 업체는 5곳에 좀 국한된다. 근데 TLB 점유율이 약 한 20%로 추정이 된다면 수혜는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TLB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리아 서킷의 경우에는 브로드컴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소켓 매출 비중이 가장 높게 찍히는 건 심택이지만은 그래도 TLB와 대덕전자도 훌륭하다. 뭐 코리아 서킷도 훌륭하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로드컴 모멘텀까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기판 소켓 관련 종목 모두 좀 투자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감 전 섹터 점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신 장비주들 일제히 강하죠. 밤사이 뭐 루멘텀, 코이런트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 실적 서프라이즈로 조금 더 훈풍을 받아가고 있는 국내 광통신, 통신 장비 쪽들. 그런데 상대적으로 미국 기업들보다는 시총 사이즈도 매우 작고 움직임이 가벼운데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먼저 이게 그림을 우리가 좀 크게 보면은 광통신주들 같은 경우 올해 미국 증시 AI 최대 상승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루멘텀 같은 게 연초 대비 150% 넘게 올랐고 코이런트 같은 경우도 90%, 뭐 100% 이렇게 올랐는데 게다가 이 엔비디아가 이 두 회사에 각각 $20씩 직접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이쪽 섹터를 어떻게 보면 하드캐리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구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뭐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국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 시총도 작고 좀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래서 저는 국내 통신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형주 고베타에 대한 파생 플레이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이 뜨면 더 크게 따라 오르는 대신에 종목마다 그 편차가 워낙 커가지고 옥석을 가리시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은 두 갈래로 좀 나눠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이미 양산 매출이 나오는 실적주, 뭐 예를 들어가지고 RF 멀티리얼즈 같은 종목이 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루멘텀 향으로 지금 패키지가 이미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오늘처럼 모멘텀이 있었던 날은 바로 오전에 움직임이 바로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일 거고, 또 하나는 광합 부품 통합 패키징 CPO라 부르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큰 그림에 베팅을 하는 그 큰 스토리에 베팅을 하는 종목인데 아마 뭐 아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그 자회사 ADS-테크로 CPO 정렬 장비를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성호전자가 될 텐데요. 이게 스토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좋지만 성호전자 자체가 뭐 납품 매출 인식 지연 이슈도 있고 오버행 이슈도 부담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실제 수주를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 뭐 당장 들어간다기보다는 관망을 좀 하시다가 지금 뭐 아직 빠지는 추세가 마무리가 됐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 추세가 전환이 되고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풀리게 되면 전환이 될 텐데 그걸 확인을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쪽 테마 투자 시에는 한 가지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이 미국 광통신 대형주들이 지금 역사적 밸류의 2배가 넘는 고밸류 구간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루멘텀 선행 PER이 뭐 40배가 좀 넘는데 이게 지난 10년 평균으로 19배였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사를 찾아보다 보니까 지난 8월 12일 날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루멘텀이 S&P 500 종목들 중에서 고밸류로는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정도로 지금 일단은 밸류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광통신 쪽 테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뉴스에 막 쫓아 들어가는 매수보다는 종목별 실적 근거를 그래도 조금 천천히 확인을 해 가시면서 이제 눌러 가시면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사이즈가 있고 좀 넘버스가 찍히는 쪽, 뭐 성호전자라든지 RF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그래도 짧게 치고 가는 전략이 국내 통신 장비 쪽에서는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3시 23분입니다. 동시효과 상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엔비디아의 지금 축포,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쏘아올린 축포에도 불구하고 오전장에서 지금 한은의 금리 인상 단행 소식 속에 상승폭이 좀 축소되면서 변동성을 키웠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막판에 외국인이 선물을 조금 더 사주면서 그리고 개인이 매도 물량을 조금 더 던지면서 일단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는요 1.1% 상승 마감 예상, 코스닥은 1.3% 상승 마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오전장에선 개장과 동시에 7,000포인트 목전 앞에 두기도 했었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자, 그럼 반종민 소장님께는 전력 섹터 한번 여쭤봐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용량 전력 시스템에 대한 외국발 위협, 국가 비상 상태로 지금 규정하면서 전력 쪽도 오늘 힘을 받아갔는데 변압기 중에서는 HD현대일렉트릭이 모처럼 가장 강해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종목들의 움직임 보시고 딱 더 눈에 들어오는 종목 있으셨습니까? 저는 그 전선과 전력 기기 쪽이죠. 이쪽이 지금 다 굉장히 좀 강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조정받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이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좀 반등하려는 움직이기 때문에 기업과 실적과 좀 어느 정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도 매수 관점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전에 지금 ESS든 태양광이든 지금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견제하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좀 보여주고 실제 정책적으로 나왔을 때 반사수의 기대감으로 모멘텀이 남아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전력 설비와 전선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력 설비를 따질 때는 아무래도 수주에 대한 흐름들이 제일 좀 중요할 겁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변압기 3사의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좀 어마어마하고 지금 새로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게 일진전기와 산일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원래는 이제 전선이나 이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던 기업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변압기나 이쪽에 대한 수치도 좀 어느 정도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두 가지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산일전기의 경우에는 이게 전통적인 사업에서 영업이익률이 30에서 40%를 유지하는 기업이 흔하진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산일전기도 신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선 업체들을 따져봤을 때 뭐 대한전선도 괜찮고 여러 가지 기업들도 괜찮긴 한데, 아마 빠르게 올라가면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적은 전선 업체들 위주로 좀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트레이딩을 하게 된다면 전선 업체가 맞기는 하지만, 결국은 지금 수주나 잔고를 따져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변압기 업체 쪽이 더 유리하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현금이 있다 한다면 전선 위주로 접근을 하되, 추후에는 변압기 위주로 지금은 그 자금 흐름을 좀 이동시키면서 하는 전략도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을 팔로우하면서 처음에는 전선 그리고 이제 변압기 쪽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 근데 속도는 좀 빨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섹터 점검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하고 있는 쪽 화장품입니다. 그동안 연일 뭐 고공행진하면서 신고가 종목에 연일 뭐 두세 개 이상의 화장품 종목들이 위치해 있다가 오늘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 화장품 제조의 뭐 6% 하락만 제외하고는 APR이라든지 뭐 다른 ODM 업체들은 그래도 제한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 더 쉬어가는 걸 기다릴까요? 아니면 이럴 때마다 모아가야 되나요? 이쪽 섹터는 뭐 빠질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사실 맞는 섹터입니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변한 게 예전인 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화장품 뭐 굉장히 우리나라 화장품 선전을 할 때, 잘 나갈 때에 아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뭐 굉장히 큰 상승폭을 보였는데, 그 그림이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초입 구간, 이제 한 30%, 이제 100이 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0% 정도 차 있는 구간이다. 갈 길이 더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섹터 뭐 오늘 전반적으로 이쪽 섹터뿐만 아니라 뭐 식음료 쪽, 소위 말하는 이제 소비 이제 이런 뭐 수출 많이 나가는 쪽 섹터 같은 경우에가 오늘 뭐 원화도 계속 강세가 유지되고 하면서 뭐 상대적으로 이익폭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근데 지금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 뭐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게 추세가 훼손이 되거나 이런 모습들은 아니고, 뭐 단순하게 5에서는 닿는 정도의 그런 지금 이격을 좁히는 조정이기 때문에 뭐 크게 쪼실 필요는 없고, 뭐 어떻게 보면 5에선이 닿을 때마다 조금씩 이제 비중 확대해 나가시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정을 받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다. 화장품 섹터 또 점검해봤고요. 그리고 오늘 로봇 쪽 보시면은 어제 현대차의 낙폭이 참, 현대차 주주분들 어제 CEO 인베스터 데이 굉장히 기다리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실망스러운 부분에 따라서 매물이 출회됐는데 오늘 또 한 번 하락. 그런데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승하고 있거든요. 로봇주 투자 전략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이제 인베스터 데이에 대해서 좀 실망감은 좀 크신 것 같습니다. 근데 로봇에 대해서 이제 현대차를 따졌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에 대한 포커스가 좀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실제 아마 현대차에서도 이 부분에서 심사숙고하면 추후에 발표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것 때문에 좀 너무 우려할 시선을 보기에는 조금 다소 좀 안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그거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추후에는 이제 가치든 뭐든 평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튀어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연말 전에는 또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현대모비스의 경우에는 추후에 계속 추후의 흐름들을 보시고, 배당 여력이나 이 내용들을 보시고, 중장기적 관점으로 로봇 나올 때까지, 내용들 나올 때까지는 계속 분할매수 관점으로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저는 조금 상승을 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를 선택을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감속기나 액추에이터 쪽으로 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마무시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하느니 2번 이상 금리 인상 단행을 결정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폭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도 마감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냈던 코스닥, 그러나 조금 더 마감 들어서 힘을 내지 못했던 코스피, 좀 대조적인 모습이긴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동성 큰 시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시장에는 다소 안도감이 돌았습니다.
시장이 숨죽이고 지켜봤던 빅 이벤트들 여러 개 있었죠. 일부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중에서 국내 이벤트는요, 시장에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한국은행의 2번 연속 금리 인상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3년 7개월 만이라고 하죠. 그래도 오늘은 양시장 함께 상승한 시장입니다. 목요일장 증시 흐름과 특징 섹터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첫 번째 섹터 반도체입니다. 오늘 새벽에 잠을 못 이루고 엔비디아 실적 기다리신 분들 많으시죠? 수치와 내용 모두 예상보다 더 강했습니다. 시장이 주목한 건요,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AI 투자는 강할 것이다라고 단단하게 확인시켜줬다라는 점이죠.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았고요. 내년 회계연도의 매출액 성장률 가이던스를 무려 70%로 제시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AI 칩의 공급 병목 현상이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요. 메모리 가격의 인상도 이어질 거란 전망이 또 한 번 확인되면서 국내 반도체 투톱 상방 압력을 받아갔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목 모두 오전장보다는 좀 상승분을 내줬지만요. 그래도 삼성전자 1.7% 넘게 상승, SK하이닉스는 2.48% 오르면서 두 종목이 동반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또 엔비디아발 훈풍의 온기를 받아간 건 기판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엔비디아의 베라 루빈이 기존 블랙웰보다 고성능화됐다라는 점을 짚어냈는데요. 그래서 MLCC와 PCB 등 기판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걸로 전망했습니다. 베라 루빈을 많이 팔수록 소캠2가 많이 필요해지죠. 그래서 소캠에 들어가는 기판 수요도 급증할 거란 논리,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기판주 안에서도 오늘장 심텍과 TLB 주목도가 매우 높았는데요. 두 기업 모두 기판 관련 매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어떻게 마감했는지 일중으로 주가 살펴보시면요. 심텍이 무려 12.59% 오르면서 12만 6천 원 넘겨내며 마감했고요. 또 TLB도 6%의 견조한 상승불 켜줬습니다. 4만 1,500원으로 오늘 장을 마쳤네요. 다음은 두 번째 섹터 보시죠. 전력기기입니다. 전력 섹터에 불을 붙인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외국산 전력 장비에 대해서 유입을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서명했습니다. 목적은 국가 전력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걸로 읽히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우회적으로 전력 장비를 수출해 왔다고 하죠. 그게 막힌다면 국내 기업들은 반사수혜를 볼 거란 전망, 힘을 얻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행정명령이 국내 전력기기 회사들을 포함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봤는데요. 이후에는 미국 내 전력기기 공급 부족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점유율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표 3사 일제히 주가 상승불을 켜냈는데요. 전력기기 섹터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안에서도 가온전선과 산일전기가 매우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해줬습니다. 이어서 3사 안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 가장 강했네요. 무려 12% 올라줬고요. 효성중공업도 이어서 10%의 견조한 상승을 시현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섹터 보시죠. 자동차입니다. 현대차 그룹 등 자동차 섹터가 전반적으로 약세였는데요.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반영이 된 걸까요? 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데이가 열렸는데요. 시장이 기대했던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신사업, 특히 로봇 관련 업데이트가 있을 거란 기대가 강했었죠. 하지만 관련해서 유의미한 내용이 없었는데요. 또 새만금 데이터 센터 가동 시점은 2029년으로 구체화되면서 예상보다는 늦은 시점이라는 점 부각됐습니다. 신사업 업데이트의 부재가 주가에 당분간 부담이 될 거다라는 다수 증권사의 전망이 나왔는데요. NH투자증권은 로봇 관련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기대치가 낮아졌다라고 설명했고요. 현대차의 목표가를 기존보다 18% 하향한 6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세 보인 현대차 그룹 주가 어떻게 마감했는지 보시면요. 기아가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4%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대모비스도 2.6%, 현대차 2.4%, 현대위아는 1.8%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양지수 어떻게 마감했는지 마감 현황도 살펴보시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상승을 더 강하게 시현했다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다소 상승분을 내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일중으로 보시면요. 이렇게 개장 때부터 7,000선 가까이 이렇게 튀어 올랐습니다. 6,996선까지 올라줬고요. 하지만 이렇게 상승분 일부를 반납하면서요. 현재는 1.53% 상승, 6,912선, 그래도 6,900선을 넘기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일중도 살펴보시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 장중 한때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습니다. 824선까지 하락을 했고요. 하지만 이내 상승분을 키워내면서 현재는 1.3% 상승, 837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1% 이상의 상승 시현했네요. 엔비디아의 실적에는 환호를 보냈고 금통위 금리 인상에는 다소 당황했던 시장입니다. 오늘장 개인은 거래소에서 차익 실현에 나섰는데요. 우리 증시 어떻게 대응할지 이어지는 분석도 성공투자 오후 증시와 함께해 주시죠. 목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환율입니다. 우리은행 이만열 연구원과 자세히 외환시장 동향 점검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이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네요. 네, 오늘 환율은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소화하면서 1,380원 근처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환율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1,385원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매파적 금통위에 대한 경계감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모처럼 순매수한 영향에 1,377원으로 급락했습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로 25bp 인상했고 수정경제 전망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신현송 총재는 환율이 역사적으로 아직도 높은 수준이고 통화정책을 통해 원화가 추가로 강세를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금통위는 매파적이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영향에 1,380원에서 환율이 안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향후 원화 강세 속도는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임환열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